자,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교육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안에서 내부자 거래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증권시장의 정상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크게 봐서 공시제도가 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라는 부분은 정보 비대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것이고,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것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증권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증권 거래 규제에서 보통 나오는 부분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내부자 거래 행위라고도 불리는데, 미공개 정보 행위하고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많은 나라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어떤 것이냐 자세히 따져보면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이 예를 들어서 상장법인이라고 하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 특정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상 이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1차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서 이런 주식을 사고 팔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형법에서 통상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듯이 명확하게 법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형사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1차 수령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받아서 거래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고 이제 과징금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법인이 6개월 내에 곧 상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장법인으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업무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미공개 이런 부분에서 해당이 되어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자세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자세한 것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은행 뒤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친한 지인이 최근 들은 확실한 정보라면서 주식 좀 사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을 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미공개 중요 정보, 1차 수령자, 뭐 벌금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 준내부자에서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차 정보 수령자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바로 수령한 자. 그 다음에 2차 이후로는 그런 거고요. 미공개 정보 중요 정보는 상장법인을 말하는데, 이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 이게 중요 정보라고 되겠습니다. 미공개할 때 공개성의 판단 기준은 금융이나 거래소부터 비치된 날로부터 하루가 지났거나, 전자공시는 3시간, 일간신문은 6시간 경과된 시점부터는 공개된 정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외에도 DR, CB, BW, EB 이런 것들도 즉 규제 대상인 금융투자 상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그 1차 수령자 이외에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증권회사 직원이 어느 은행 지점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지점장은 다시 PB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다시 PB 직원에서 그 PB 손님, 은행 손님의 누군가가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을 하면 이런 자본시장법 조항이 적용이 되고 시세 조정이나 부정거래도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2차 수령자 이후니까 이렇게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시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여러 제도가 있고, 그래서 공시제도,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제도가 있고, 그 중에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관해서는 적어도 1차 수령자까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상장법인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